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시장의 하락에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그런 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미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 혼자서 나홀로 올라야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수 차트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장에 대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음봉보다는 반등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는 조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요. 우선 이 시장에 대한 관망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동향이 큰 등락폭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코스닥의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좀 갚아 나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장중에 대한 흐름들이 대체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의 실질적인 등락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의 등락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이 장중에 횡보의 모습,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벤트, 뉴스에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에 있는,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종목 장세, 횡보 장세 나온다면은 가장 크게 모멘텀이 되는 거는 정부 정책이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 대한 하락은 했지만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은 코스피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의 모습인데 코스피의 업종 등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물론 이제 일부의 이 의료 파트라든지 화학 파트가 좀 의약품 파트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세는 이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더 강했다. 코스닥의 시장 흐름이 더 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전체적인 업종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의약품,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사실 전반적인 시장,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습들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상당히 유심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3인방이 모두 다 급등세를 보였는데 또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은 크게 동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를 바라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 전체적인 시장 매수세를 보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큰 이야기가 구설수가 많았던 섹터이잖아요.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무너졌을 때 셀트리온 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 차바이오테 악재, 신라젠 악재 이렇게 주요 기업들 중에 하나였는데 우선은 가장 좀 악재에 연출이 되었던 셀트리온 그룹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투자 심리를 좀 바꾸는 그런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 보기는 무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왜 올랐느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외국인 수급들.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본주를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의 모습들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자, 그동안에 사실 이만큼의 외국인 수급이 없었는데 오늘 이 수량으로만 본다라면은 거의 48만 주 가깝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모두 다 그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면서 주가 방어가 좀 되었다. 자, 결국에는요. 수급이 나와야 특히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종목이 움직인다.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대한 포인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봅니다. 자, 오늘 화장품 종목이 정말 강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미리 선침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렸고 이번 주 내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되짚어드렸는데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확대를 했던 것도 중국에 대한 경기 호조였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로 해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 외국인의 수급을 항상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죠.
제가 강조드리는 화장품 종목들 오늘 강한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으로 오늘 토니모리가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군의 하나였죠. 토니모리, 이치한블, 에이블CNC 이들 종목들 이야기 드렸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강력했던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상승세의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은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토니모리 주가 차트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위치가 사실 어느 정도의 밴드를 형성하고 움직이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밴드의 상단에 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 종목들 이 박스권 밴드를 넘어가서지 않을까. 토니모리만 본다라면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대장주격인 토니모리가 상단을 돌파하면은 후발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커질 텐데 화장품 종목들 여러분들 포트 안에 하나씩은 넣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면세점 화장품 중국 소비주로 따라갈 수 있는 모멘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대차의 넥소 소식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수소차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수소차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현대차의 넥소 계약건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정부 얘기들. 시장에 대한 모멘텀 찾기가 상당히 쉽죠. 자, 이런 장인데, 자, 넥소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이 수소차가 움직였는데 더 확대된 얘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요, 수소차 이 넥소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추이입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이 수소차는요, 울산 지역에서 전량 생산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노사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이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는데, 자, 고정적으로 200대 이상의 월간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현대차 넥소에 대한 계약건이 7,00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현대차에 대한 넥소 생산량을 600대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연간 1만 대를 넘기겠다라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이 자동차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업황의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연속적으로 보셔도 좋다. 왜?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기업에 대한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왔던 IT, 자동차 쪽에 또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입니다. 돼지 열병에 대해서 이 대북 협력에 대한 계획이 통일부에서 나왔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 대표적으로 사료주가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육계 또 그 밖에 이 백신 이와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사료주를 제가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요, 사료주에 대한 정부 정책 방침이 사료를 계속해서 이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좀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을 자제해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계속 새로운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 사료를 소비해야 되는, 그러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사료주를 최선호주로 얘기 드렸는데 오늘 등락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사료라든지 우성사료 그리고 한일사료 이와 같은 종목들이 아침에서부터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일회성이긴 했지만은 이 정부의 입장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다는 것. 역시나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외국인 정부 정책 이런 포인트 가야 된다는 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 마감 참 잘했거든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해결된다면은 시장의 주변적인 얘기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큰 뉴스예요. 일단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트럼프의 말말말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5월 달이나 6월 초에 서명을 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서명을 앞두고 고위급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자, 다음 주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해서 워싱턴이라든지 베이징을 오가면서 고위급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순조로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 뉴스로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면은 이 기대감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세 자신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위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야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25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삼성전자라 하여금 실적 쇼크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할 테지만 주가가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연중 신고가를 보였고요. 여기에 이 파운드리 기업인 DB 하이텍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연중 신고가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에 대한 악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춤했지만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뉴스를 받고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은 하방 지지를 강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컨센서스를 높여가는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연초 때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지고 가셔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좋다면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좋다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도 준비하도록 하죠. 자, 결국에는요, 경기 민감주는 계속 지고 가셔야 됩니다. 대신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IT 안에서도 수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업황 개선 이야기들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들 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면세점, 소비주뿐만 아니라 미용이긴 하지만 톡신 관련된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복도수 종목도 올라왔고요. 또 연결고리로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다음 주 시장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은 시장입니다.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럴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매매를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